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돈 되는 에어비앤비를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를 하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첫 번째,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간이 비어 있거나 기존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고, 두 번째, 임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은 비용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때 자가로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임대로 시작하여 첫 달 매출 약 160만 원, 순수익 약 8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아마 더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돈 되는 에어비앤비 창업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가와 임대 두 가지 방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아닌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의 차이는 더더욱 벌어질 겁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캐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오픈하기 전이 95%이고 오픈하고가 5%라고 할 정도로 오픈 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처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느 위치에 숙소를 오픈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처음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위치에 숙소를 오픈할까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임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고민이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위치에 에어비앤비가 될까? 장사가 영업이 잘 될까를 고민하시고요. 저 또한 처음 임대로 준비할 때 위치를 가장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컨설팅하고 위탁을 받아 진행해 보면서 처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정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 이 말만 들으면 컨셉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은 어떤 숙소를 선호할까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 30대 커플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감성 있고 분위기 좋은 숙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두 번째, 20, 30대 여자 6명이 파티를 위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세 번째, 4인 가족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면 아늑하고 주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숙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보다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였을 경우 가장 수익률이 높을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고객의 수요는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어플을 접속을 하여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 후기가 많은 곳 위주로 후기를 확인하고 컨셉을 파악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봐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숙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이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숙소를 예약하시겠나요? 지금 보고 계신 어플에서 가격 상관없이 하나의 숙소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선택한 숙소는 1박에 최소 10만 원이 넘는 숙소일 겁니다. 합법적인 숙소를 운영하는 거에서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방이 하나로만 운영이 되는 숙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비슷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숙소는 깔끔하고 이쁜 숙소입니다. 고객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부분은 여행을 갔을 때나 특별한 날, 집과 다른 공간에 추억을 만들고자 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특별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특별함은 잘 꾸며진 이쁜 숙소입니다. 이 잘 꾸며진 숙소는 컨셉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컨셉은 내가 그냥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고 이쁜 숙소는 여러 숙소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나 평소에 일상에서 인테리어와 소품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숙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벤치마킹 하기 좋은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집입니다. 인테리어와 소품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커뮤니티 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이곳 또한 정말 유명한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키워드와 인테리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시면 참고할 만한 이미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집을 꾸미는 꿀팁과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많은 이미지를 충분히 보시고 딱 10개 정도 골라서 하나씩 추려나가면 선택하기 좋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어비앤비와 위홈에서도 잘 꾸며진 숙소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벤치마킹의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잘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절대 내 미적 취향을 넣지 않는다. 내 취향은 절대 믿지 마세요. 두 번째,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하지 않는다. 여기는 내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사업 수단의 공간입니다. 자아 실현은 집 인테리어에서 하세요. 세 번째, 무조건 비슷하게 따라한다. 있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발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비슷한 색감, 가구, 조명, 컨셉트 모든 내용들을 따라하세요. 진짜 3번이 제일 핵심입니다. 간혹 저 물건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돈 되는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면 그 정도 서칭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컨셉과 타겟팅을 잘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높은 수익을 나는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건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개 이상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컨셉이 정해지면 그 이후 사업자 준비와 에어비앤비 플랫폼 구성 등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플랜에 대한 영상들은 마지막 부분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궁금한 질문, 에어비앤비에 대한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과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